안녕, 경제 읽는 우리야. 다들 서울 전셋값이 좀 비싸졌다고만 생각하지? 근데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야.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강제로 지워지고 있다는 신호거든. 서울 전세 매물이 2년 만에 49.9%, 거의 반토막이 났어. 집을 사도 남에게 전세를 줄 수 없게 묶어버린 규제의 역설이 매물을 물리적으로 증발시킨 거야. 우리가 알던 저축을 가능하게 했던 전세는 사라지고 있어. 그 자리를 매달 150만 원을 태우는 강제 월세 시대가 채우고 있지. 이 구조적 재앙이 내 가계부에 어떤 도미노를 불러올지 이제는 똑바로 봐야 해. 오늘은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구조를 같이 보자. 요즘 서울에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뉴스에서 자주 봤지?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단순히 이사철이라 수요가 몰려서 혹은 집값이 들썩여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 하지만 숫자를 보면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서울 전세 매물은 불과 2년 만에 49.9%,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거든.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치솟는 건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왜 물건이 이렇게까지 씨가 말랐느냐는 그 뒤편의 서늘한 구조야.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세라는 제도의 본질부터 다시 봐야 해. 쉽게 말하면 전세는 우리 중산층에게 아주 독특한 무이자 저축 통장 같은 거였어. 세입자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없이 목돈을 맡겨두면서 내 집 마련 자본을 지켰고, 집주인은 그 목돈을 빌려 집을 사는 레버리지로 활용했지. 서로가 서로의 자본을 키워주던 주거 사다리의 중간 발판이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통로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졌어. 바로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자물쇠야. 과거에는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게 자유로웠지만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허가를 받아야 해. 신축 아파트가 수천 세대 들어서도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 집주인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니까.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거지. 결국 전세라는 무이자 통장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누리는 희소한 특권이 되어가고 있어. 이건 단순히 비싸지는 문제가 아니야. 공급망 자체가 뜯겨나가는 유통 절벽의 신호탄이거든. 사다리의 중간 발판이 뽑혀나갔는데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매달 생동이 빠져나가는 고액 월세뿐이야. 왜 이런 규제의 역설이 중산층 가계부를 정조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막힌 통로가 우리 삶을 어떻게 강제로 바꾸고 있는지, 그 살벌한 도미노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 우리가 알던 저축이 가능한 전세 시대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의 족쇄를 만든 진짜 주범들을 먼저 봐야 해. 이제 진짜 숫자를 보자.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알던 전세 멸종 위기종이 됐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볼 거야.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규제가 만든 물리적 공급 절벽이야. 사람들은 보통 전셋값이 오르면 수요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잖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서울은 수요보다도 공급의 씨가 말랐다는 점이 훨씬 더 무서워. 데이터가 그걸 보여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2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을 것 같아? 자그마치 49.9%, 딱 절반이 날아갔어. 이게 단순히 집주인들이 욕심을 부려서일까? 아니야. 시스템이 전세를 못 놓게 막고 있어.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야. 예전에는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변 전세값을 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집을 샀으면 네가 직접 들어가 살아. 안 그러면 처벌이야. 이런 식의 실거주 족쇄가 채워졌지. 그러니까 집을 사도 남에게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공급의 방아쇠 자체가 뽑혀나간 셈이야. 결국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도 시장의 전세 매물은 한 개도 안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아파트로 몰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자. 질문.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아파트 전세 대란의 주범인가?
답은 주범이라기보단 강력한 촉매제야.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던 사람들이 내 보증금 못 믿겠다면서 대거 아파트로 방향을 틀었지. 문제는 아파트는 이미 공급이 막혀 있는데 수요만 이쪽으로 쏠리니까 병목 현상이 터진다는 거야. 빌라 시장은 얼어붙고 아파트 전세는 귀족 자산이 되는 양극화의 방아쇠가 된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축을 보자. 바로 갱신권이 만든 유통의 착시야. 지금 시장을 보면 전세 계약의 51.8%가 갱신 계약이야.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여. 절반은 기존 집에 그대로 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시야. 임대차 2법으로 세입자들이 2년 더 버티면서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댐에 갇히듯 잠겨버렸어. 유통 물량이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하나 나오는 신규 매물은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 갱신권으로 5억 원에 사는 옆집 바로 옆에서 신규 세입자는 8억 원, 9억 원을 내야 하는 이중 가격의 도미노가 완성된 거지. 결국 갱신권이라는 방패가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은 이 미친 가격의 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제로 월세 시장으로 유배당하고 있어. 이게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시스템의 진짜 민낯이야. 그렇다면 이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풀릴 일시적 진통일까? 안타깝게도 세 번째 축, 이미 예고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이 숫자가 아주 처참해. 약 1만 6천 호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적정 수요량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역대급 저점이야. 공급 도미노를 한번 보자. 고금리로 착공이 줄어들고 공사비는 치솟아서 재건축은 멈췄어. 그 결과가 2, 3년 뒤인 2026년에 입주 물량 절벽으로 나타나는 거야. 전세 매물은 이미 규제로 묶여 있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신규 입주 물량까지 반토막 난다? 이건 전세 시장의 기능 마비를 예고하는 신호야. 이제 전세는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빈자리를 월세가 무서운 속도로 채우고 있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이미 15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알던 저축을 가능하게 했던 전세는 이렇게 시스템의 족쇄와 공급의 절벽 사이에서 지워지고 있어. 전세 사다리가 끊긴 자리엔 매달 생돈 150만 원이 나가는 강제 월세화라는 거대한 청구서만 남게 된 거야. 그럼 이 매달 나가는 월세 150만 원이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 이게 단순히 주거비 좀 더 내는 수준일까? 아니야. 이건 가계부의 현금 흐름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타격이야. 이제 그 실질적인 피해가 우리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보자. 이제 이 숫자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실제로 때리는지 그 도미노를 하나씩 넘겨보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한국 경제의 허리, 바로 중산층의 현금 흐름이야. 전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운다는 건 단순히 주거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야. 가계부에서 저축이라는 항목이 삭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시장은 지금 이 지점을 가장 무섭게 보고 있어. 전세는 원래 세입자에게는 무이자 저금통이었고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대출이었지. 이 사금융 시스템이 한국 특유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전세 매물이 반토막 나면서 이 사다리가 통째로 불타고 있어.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위축을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집을 사고 싶어도 전세를 놓을 수 없으니 거래가 안 되고 세입자는 돈을 모으고 싶어도 월세로 다 빠져나가니 자산 축적이 안 되는 구조적 늪에 빠진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가장 먼저 얻어맞을까?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건 내수 소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2.8만 원을 넘어섰다고 했지? 전세 대출이자로 6, 70만 원 내던 가정이 갑자기 매달 150만 원씩 생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봐. 한 달에 8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야. 이 돈은 원래 외식을 하고 아이 학원을 보내고 옷을 사 입었을 돈이지. 결국 주거비 압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산업별로 보면 이 유불리가 아주 선명하게 갈려.
가장 큰 피해자는 사다리를 잃어버린 사회초년생과 무주택 중산층이야. 특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 때문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오니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축 월세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반대로 누가 웃고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규제의 칼날에서 비켜나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이야. 전세가 귀해질수록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그건 결국 매매가를 떠받치는 든든한 하한선이 되거든. 전세 시장의 귀족화가 진행될수록 자산 양극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질 거야. 여기서 잠깐 많이 궁금해할 지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가자. 질문 하나.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오르는 거 아니냐? 맞아.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수요를 폭증시킨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 핵심은 수요보다 공급의 실종에 있어. 질문 둘. 월세가 오르면 결국 집값도 따라 오르나? 보통은 그래.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면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거든. 지금 서울이 딱 그 상황이야. 질문 셋.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데 왜 매물은 안 나오나? 건물을 올리는 공급보다 중요한 건 유통이야. 다 지어진 집도 실거주 의무에 묶여 전세 시장에 안 나오면 세입자 입장에선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거든.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끝에는 월세 150만 원 시대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야. 너희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 자산을 매달 조금씩 태워 없애는 거야. 전세 대출 원금을 갚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세대가 이제는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바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세대로 강제 전환되고 있는 거지. 시장은 지금 이 강제 월세화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고 있어. 주거 불안은 결국 혼인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 매물 숫자를 보며 긴장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단순히 전세값이 올랐네가 아니라 내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구나를 읽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 무서운 흐름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최악의 쪽으로 치닫게 될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변수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자. 2026년 서울 입주 물량 1만 6천 호라는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경고가 뭔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서울 전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우리는 지금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어. 이 길들 중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계부와 주거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가장 먼저 볼 길은 지금으로선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 B야. 규제는 풀리지 않고 공급 절벽은 다가오는 교착의 장기화 경로지. 만약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핵심 빗장을 끝내 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세는 이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귀족 자산이 될 거야. 집을 사고도 남에게 줄 수 없으니 매물은 계속 메마르고 결국 버티다 못한 세입자들이 월 150만 원, 200만 원이라는 생돈을 내며 월세 시장으로 쫓겨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지. 이건 단순한 주거비 상승이 아니야. 중산층이 은퇴자금과 자녀 교육비를 위해 모아야 할 종잣돈이 매달 증발해버리는 가계 현금 흐름의 파괴가 일상화된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 시나리오 A는 없을까? 있어. 하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지. 국회가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살 수 있어도 전세를 놓을 수 없었던 물리적 족쇄가 풀리면서 시장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돼. 전세 매물 지수가 급반등하는 게 확인된다면 그제야 우리는 전세 소멸의 공포가 끝났구나 하고 안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정치적 지형을 보면 이 길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해 보여.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건 확률은 낮지만 파괴력은 엄청난 시나리오 C, 최악의 꼬리 리스크야.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에 2026년 입주 물량 절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지. 전세값은 폭등하는데 전세 대출 이자까지 감당 못할 수준이 되면 시장 기능 자체가 마비돼. 주거비 부담이 가계의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사람들은 먹고 쓰는 것부터 줄일 거야. 이건 부동산 문제를 넘어 한국 매수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무서운 도미노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방아쇠는 뭘까? 바로 2026년 서울 입주 물량 1만 6천 호라는 숫자야. 이건 이미 확정된 미래지. 건물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놔도 이 숫자를 바꾸긴 힘들어. 그래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라는 유통의 족쇄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풀어주느냐가 이 시나리오들의 분기점이 될 거야. 결국 핵심은 가격이 아니야. 시장에 전세 매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 구조의 문제지. 앞으로 뉴스를 볼 때도 가격이 올랐네 라는 말보다 매물 실종이 해소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전세의 소멸이 미래를 태우는 월세 부담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규제의 정상화로 다시 주거 사다리가 복구될지, 이제 그 갈림길에 트리거를 봐야 할 때야. 마지막으로 숫자 뒤에 남는 흐름만 보면 이거야.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이사철이라 가격이 좀 오르고 내리는 변동의 문제가 아니야. 규제가 의도치 않게 공급의 빗장을 잠그고 제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라는 거대한 사다리 자체가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치워지는 구조적 소멸의 과정이지.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를 놓는 입장이라면 내 자산이 과연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실거주 의무나 투어제 같은 물리적 규제에 묶여서 전세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때 내 자산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야. 새로 들어갈 집을 찾는 사람이라면 2026년으로 예정된 1만 6천 호라는 서울 입주 물량 절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 지금의 전세난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더 큰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는 신호거든.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풀어주는지, 그 트리거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봐야 해. 장기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사람들은 전세가 중산층의 무이자 저축 통장에서 부유층의 전유물로 바뀌는 이 희소자산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해. 임대차 입업의 4년 만기 매물이 시장 가격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밀어올리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가계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지. 결국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건 매달 우리 삶의 미래를 태우는 고액 월세야. 사다리가 끊긴 자리에서 각자 어떤 발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네모칸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할 때야. 숫자는 표면이고 흐름이 본질이야.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볼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같이 읽어보자.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